네,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지난 6월 9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24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25세 이하 또는 프로 입단 4년차 이하 선수 21명과 29세 이하 와일드카드 선수로 구창모, 박세웅, 최원준 선수를 선발했는데요. 최종 엔트리가 발표된 이후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7월 말에 발목 수술을 받게 되면서 약 3개월을 이탈하게 된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우 선수의 부상 소식이 가장 컸죠. 네. 아마 이정우 선수는 이제 대회 참가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엔트리 발표 후에 부상 선수가 나오면서 대회 직전까지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대표팀과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최대한 지켜본 뒤에 교체 선수를 일괄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 선수를 논외로 하더라도 엔트리 발표 이후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는 선수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선수들의 최근 컨디션을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엔트리 명단을 보면요, 대표적인 이제 부상 선수 이정우 선수와 이제 구창모 선수를 제외하더라도 뭐 나균환, 정우영, 강백호, 김지찬 등 부상 컨디션 난조를 통해서 일군 엔트리를 비운 선수들이 좀 꽤 있어요. 선발 투수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발진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선수는 롯데 토종 원투펀치죠. 네. 나균환과 박세웅 선수입니다. 나균환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 페이스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뭐 최종 엔트리 발표 직전까지 5승 1패, 평균 자책점이 2.5를 기록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대표팀 승선 당연했었던 거죠. 하지만 6월 21일 KT전 이후에 계속 좀 안 좋았어. 팔꿈치 염증 소견으로 1군에서 말소가 됐고 1군 복귀 이후에도 3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현재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세웅 선수는 어제였죠. 8월 15일 SSG와 홈경기에서 6이닝 2실점 승리 투수가 되면서 연패를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력강화위원회나 대표팀 입장에서는 박세웅 선수의 지금 이 활약을 굉장히 반가워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선발진에서 가장 큰 관건은 구창모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구창모 선수의 회복 정도가 95%라고 하는데 지금 8월 16일에 95%예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9월 후반부에 대표팀이 소집이 될 건데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부상이 있었다가 네. 돌아왔다가 또 다시 부상이 생겼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구창모 선수가 95%라고 하지만 경기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100%로 올라올까 아시안 게임 맞춰가지고 그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비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투수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투구 수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구속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창모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현 전력강화위원장도 이 부분에는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날 전력강화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팀에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구창모 선수가 1군에 복귀를 해서 서너 경기 정도 등판을 하고 그러니까 공을 던지고 선발 로테이션을 잘 지키면서 대표팀에 합류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다. 근데 지금 8월 16일인데 아직 결 피칭도 안 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면 구창모 선수가 지금 와일드카드로 네, 그렇죠. 선발이 된 거잖아요. 구창모 선수가 올라간다면 베스트지만 만약에 구창모 선수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와일드 카드를 너무 아쉽게 쓴 게 아닌가. 그 부상 선수를 와일드 카드로 쓴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했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몇 달 뒤의 일들을 어떻게 정말 베스트로 빨리 돌아와서 완벽한 모습으로 대회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완벽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투수가 12명이거든요. 네. 사실 다른 야수 포지션에 비하면 투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이 부분도 조기현 위원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로 채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수에서 특히 이제 외야수나 그렇죠. 뭐 네. 다른 포지션에서 선수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현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는 우리도 계속 고민 중이고 그리고 최대한 뭐 대회 직전까지 부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뽑았다가 또 교체하고 이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최대한 좀 선수 발표를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창모 선수의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지금 현재
성적이 좋지 않아요. LG가 이번 주 일정을 앞두고 정우영 선수를 1군에서 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불펜에서.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물론 이 선수를 지금 뺄 수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돌아오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또 뭐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거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당연히 뽑혀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의 뭔가 0점이 잡히지 않는 제구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연계혁 감독도 딱 뭐 조정 기간을 딱 10일을 엔트리 빼면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정우영 선수가 원래 그 모습대로 돌아와준다 그러면 뭐 베스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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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진하다고 선수를 빼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선수는 얼마나 또 큰 상처가 되겠느냐.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25세 이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 팀에 3명 이상은 또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선수를 발탁하는 부분도 이거는 저도 이해는 돼요. 더군다나 또 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1군 무대에서 정말 자리 잡지 못한 선수들이 거의 태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말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트리를 뽑아놓고 지금 2군에 내려가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투수력도 되게 좋지만 이번에는 뭔가 수비 공격적으로도 뭔가 또 네.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저도 전력강화위원회 엔트리 구성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네. 다행이라면 포수의 이제 김영준 선수가 지금 현재 퓨처스 리그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영준 선수가 아마 대표팀 소식 전까지는 1군에 올라와서 경기를 몇 경기 뛰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키움의 김동원 선수도 지금 팀 내 베테랑 포수인 이지영 선수와 출전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받으면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고 있거든요. 네. 잘하면은 김동원 선수가 메인으로 갈 수 있어요. 1군 경험이 올 시즌 더 많으니까요. 뭐 김영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뽑았겠죠. 하지만 대표팀을 가기 전에 1군 진입 목표가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는 솔직한 얘기로 김현 선수가 뭐 발목 상태가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와일드카드가 됐든 어떻게 됐든 포수가 제일 중요한데 팀이 얼마나 좀 안정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프로가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얘기를 할 때마다 포수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투수들이 어린 투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어린 투수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베테랑 포수가 정말 필요하다. 근데 지금 베테랑 포수가 아니잖아요. 네, 다 어린 네.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구창모 선수의 어떤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포수를 베테랑 선수로 해도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는 있겠어요. 김태곤 선수도 있죠. 네. 박동원 선수도 있죠. 뭐 양의지 선수와 이런 선수들은 이제 은퇴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KBO에서 지금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들이 가지 않으면 저는 좀 이번에도 뭔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해봅니다. 네. 야수진에서는 KT 강백호 선수의 부진이 좀 뼈아픈 상황입니다. 유중일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는 이정우, 노시환, 강백호를 중심 타선으로 고려를 했을 거겠죠. 네. 하지만 이정우 선수의 부상으로 빠졌고 강백호 선수의 부진으로 인해서 중심 타선을 지금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하거든요. 강백호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는 컨디션이 반짝 좋았다가 이후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발가락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서 경기에 빠진 적도 있었고 6월에는 감기 몸살과 멘탈 문제로 1군에서 말소가 됐습니다. 이후 반등에 실패를 했고 KT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군에서 다시 말소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 부상보다는 강백호 선수 좀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정프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경기 외적으로 더 비난을 받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슬럼프가 좀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강백호 선수가 돌아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기현 위원장은 KT에서 뭐 다른 이유로 엔트리에서 제외시킨 게 아니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복귀니까 1군에 올라오기를 우리 또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빠진 상황은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네, 맞습니다. 네. 기다려야죠. 기다릴 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주현 선수 7월 이후에 성적을 한번 봐주세요. 네. 많이 지금 떨어졌는데요. 김주현 선수는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타격 쪽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수비의 부담감 아니면 수비에 좀 실책을 많이 하면서 타격에 대한 부담감. 노진혁 선수가 FA로 롯데에 이적하면서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이제 그렇죠. 주전을 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실책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성장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너무 지금 첫 타임에 엔트리를 빨리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 스스로한테는 지금 엄청난 큰 부담감이 좀 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최종 엔트리 발표 이후에 타격 부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수비에서 계속 불안을 노출하면서 시즌
이미 실책이 22개, 네. 리그 최다 실책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엔트리상 내야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수비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아쉬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최원준 선수, 예, 기아의 최원준 선수 대표팀에서는 외야수로 선발을 했는데요. 현재 기아에서는 팀 사정상 1루수로 출전을 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네. 이정우 선수까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 외야수 포지션을 갖고 리그에서 출전하고 있는 선수는 최지훈 선수가 좀 유일합니다. 네. 사실 진짜 대표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야 좀 전에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엔트리를 너무 빨리 발표하는 바람에 최원준 선수를 뽑을 때도 이만한 선수가 있나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그 말을 했는데 최원준 선수도 이제 상무를 제대하고 KBO 리그에서 지금 중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초반에는 뭐 좋았지만 뭐 타율도 그렇고 지금 뭐 팀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루수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량이 외야수도 할 수 있고 1루수도 할 수 있지만 너무 최원준 선수한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문 외야수가 가도 지금 잘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최원준 선수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많이 부담스럽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외야 네. 수비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내야수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이정우 선수의 합류가 어려워진다면 이제 교체 카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대체 발탁이 언급되고 있는 선수는 이제 롯데 김민석, 윤동희 선수, 삼성의 김현준 선수, 또 기아의 김대원 선수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선수들 중에서 만약에 대체 선수로 포함이 된다면 어떤 선수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시기로 봐서는 그래도 김현준 선수가 뭐 되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보지만 우타자가 없는 거를 좀 생각한다 그러면 윤동희 선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최종 엔트리 발표 당시 이제 팀당 최대 3명까지 출전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나이와 연령 제한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기현 전력강화위원장한테도 물어봤어요. 만약에 정말 뽑아야 되는 선수인데 팀당 3명의 그 제한에 걸려서 뽑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체 선수일 경우만 좀 예외로 두면 어떻겠느냐. 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조기현 위원장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이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룰을 네네. 정해놓은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규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지금 3명도 많은데 그중에 1명이 더 나간다면 조금 시즌을 치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것도 참 대표팀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전력으로 다해서 베스트로 지금 아시안 게임을 나가도 대만이랑 일본이랑 붙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각 팀마다 3명 인원수를 정해놓고 뭔가를 발표하기에는 지금 KBO 리그가 아직까지는 수준이 그 정도를 못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경험을 쌓으러 나가는 대회가 아니라 성적을 내로 나가는 대회인데 굳이 리그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즌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시즌을 치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리그를 뭐 중단하는 건 전혀 문제가 그렇죠. 없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프로 선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계속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시안 게임이란 거는 국가를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데라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수 구성상 계속 리그를 운영하면서까지 대표팀에 뭔가를 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저도 계속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리 발표 시기 문제는 전력강화위원회나 대표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뭐 체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그렇죠. 거니까요.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룰을 정하는 거는 사실 대표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다 놓칠 수 있다는. 그래서 아마 정프로도 계속 그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WBC나 뭐 올림픽이나 뭐 우리가 프리미어리거나 베테랑들이 같이 나가는 대회라 그러면 저도 어느 정도 그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해는 가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1군에서도 자리 못 잡은 선수들한테 뭔가 이 엔트리를 구성을 하면서까지 부담을 주는 거에 또 대해서는 메달을 또 기대해야 메달까지. 되고. 네. 만약에 미래를 봤을 때도 이 선수들이 가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왔다고 했을 때 야구에 대한 자신감 막 이런 것도 욕먹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과연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뭐 진행되는 부분인 거고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고 앞으로 대체 선수 선발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던 장효석 선수가 LA 다저스와 9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일단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딘킴
LA 다저스 한국 담당 국제 스카우트와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정훈의 야구